자, 다음은 증산도 우주관을 주제로 발표가 시작되겠는데요. 양재학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학 박사님은 충남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소유하셨고요. 현재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학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정역과 주역을 연구하신 분이죠. 저서로는 정역도서라든지 주역과 만나다, 정역주, 역주, 강정산의 생애와 사상 등 많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외에 주옥 같은 논문들을 여러 편 작성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증산도 우주관 양 박사님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양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양재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증산도의 우주관입니다. 원래 저는 전공이 주역하고 정역인데요. 그러다가 증산도 도전을 보니까 주역하고 정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역과 정역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증산도의 사상이다. 그 중에서도 우주관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증산도 우주관을 서양 우주관, 동양 철학의 우주관, 주역의 우주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 중심으로 증산도의 도전 중심으로 시공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전에 보면은 그 우주를 얘기를 할 때 비록 과거의 전통의 용어들을 답습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만큼은 완전히 전통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사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과거의 동양 철학 내지는 서양 우주관 중심으로 도전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PT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목차를 11챕터로 나누는데 이것도 신무국대도를 겨냥을 해서 했습니다. 11성도와 신무국대도를 겨냥을 해서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 우선 증산도의 사상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과거에는 예를 들면 주역 같은 경우는 다 선천 중심의 논리, 그래서 우리가 건계를 보면은 전부 다 용이 등장합니다. 잠용, 물용, 비룡예천, 이견대임 이런 거 다 등장하는데 육문화예요. 자, 그런 육문화를 극복하고 나타난 것이 도전 2편 144장에 나오는 축판입니다. 이렇듯이 선천과 후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산도 우주관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선우천의 교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천이 시공간이 열릴 때를 우리는 태초의 개벽이라고 해서 선천개벽이라고 하고, 지금은 선천이 후천으로 금화교역에 의해서 교체되려고 하는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증산도 우주관의 핵심이죠. 바로 무국대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2번과 3번이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구조의 문제라고 한다면, 네 번째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성의 문제, 즉 생장, 염장과 방탕, 신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리고
증산도 우주관의 핵심은 후천 개벽을 객관화, 시간표화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 일련이죠. 그러니까 증산도 우주관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우주 일련 도표로서 결론 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후천개벽은 우주 원리, 성의사학적 원리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화홍의 손길, 무극대도를 주재하시는 무극상제에 의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신도를 주재하시는 조화홍에 의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죠. 제가 증산도 사상연구소에서 가장 들어와서 어려웠던 점이 바로 이 신도 문제였습니다. 이 신도가 개입하지 않으면 후천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후천개벽은 어떻게 오는가? 이것은 시간의 새로운 질서로서 바뀐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동양에서는, 아인슈타인은 이는 MCT라고 했지만 동양에서는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를 육갑으로 이렇게 시간을 설명하는데 천간이 변하면은 지지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천간과 지지의 근본적인 질서가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개벽이 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역에서 정역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덟 번째, 후천은 음양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조화성경입니다. 음양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후천이 그렇다고 하면은 선천은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금존양이라고 하는데 후천에는 정음정양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도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울어진 음양관계를 정음정양으로 바뀌게 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것이 윤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례선을 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 후천은 유불선의 선이 아니라 유불선을 통합한 선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불선 선문명을 이끌어가는 심장부는 바로 우리 한반도 조선 땅의 궤도로 보면은 우리가 복귀8계에서는 간궤가 서북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왕8궤도에서는 동북방에 있어요. 그리고 정역8궤도에서는 동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북방에서 동북방으로 또 동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질서가 바뀐다는 것이고, 공간의 질서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의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윤역에서 정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후천 선문명은 간방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어떤 핵심이 배꼽이 바로 우리 한반도이고, 마치 집의 아버지가 가장이듯이 또 대한민국의 어른은 대통령이듯이 지구촌의 그 핵심은 간방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후천 선문명에서 말하는 어떤 특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천 선문명의 건설은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증산도 사상에서 얘기하는 인존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존은 과거 공자학에서 얘기했던 인간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천 선문명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능동적 인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목차를 보고요. 다음으로는 우주라고 하는 개념은 회남자 천문론에 보면은 상하사방할 우요 왕래금고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타임 앤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타임 하이픈 스페이스라고, 시간 공간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북극에 있는 곰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얼음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아마도 저 북극곰들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남극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발상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잘 살고 있어야 지구가 건강하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것은 북극곰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얼음이 꽝꽝 얼을수록 지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후천개벽이 오는 아주 저는 뚜렷한 징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태론자들은 기후 온난화다, 또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증산도 우주관에서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기후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뀌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산도 우주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천개벽에는 크게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이 있는데요. 바로 후천개벽은 이런 총체적인 개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앞으로 저희 아들 세대가 지금은 아들 세대의 그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세대와 다른 기후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있습니다. 자, 우주는 어떻게 구성됐는가요? 원래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말은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죠. 주역 권괴 문헌전에 보면은 선천과 후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늘보다 앞서가도 하늘이 어기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로 해도 하늘의 시간을 받든다. 하늘이 또한 어기지 않은데 하늘이며 귀신이며 사람이며 귀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주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보다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아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떤 인식론의 측면에서 선천과 후천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소강절 선생하고 또 그리고 동학을 제창한 최수훈 선사와 그리고 시간의 물을 두드렸던 김일부 선생은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철학을 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선호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처음으로 어떤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소강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강절의 선호천관을 어떤 비판을 하고 새롭게 조명한 사람이 바로 최수훈하고 김일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소강절 선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후천이고 이 후천을 만든 그 시간과 공간에 만든 그 원형이 바로 선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일부 선생은 이것을 뒤엎어버리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선천이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후천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강절을 비판적으로 극복을 하고 중국 역학의 그늘에서 있었던 것을
한국역학의 독창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증산도 우주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천이 병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산상제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니라.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광명하느니라. 이렇듯이 우주는 선천과 후천의 두 사이클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선천이고 앞으로 올 세상이 후천이라고 하는, 바로 그래서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후천 개벽입니다. 자, 증산상제는 오늘의 문명에 대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지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천지병. 사람들은 역사가 병들었다, 사회가 썩었다, 국가가 망조가 들었다고 하지만 천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원형이고 도덕의 뿌리이기 때문에 천지를 아주 소중한 신주단 보듯이 했는데, 증산상제님은 천지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병든 천지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주는 이미 시간적으로 성숙의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대격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틀 자체가 바뀌어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는 후천개벽은 선천과 후천의 교체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후천개벽은 무엇일까요? 원래 후천개벽을 얘기하려면은 우주의 오늘 우주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었는데요. 보통 동양 사람들은 우주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주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변화에 주목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오직 시간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성격이죠.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주역의 성격을 파격적으로 정의내리고 그것은 후천개벽과 직결된 우주변화의 텍스트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리니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벽의 문자적인 의미는 천개지벽, 개천벽지, 10개자, 10벽자죠. 그래서 서양이 기독교의 창조설이라고 한다면 동양은 원래부터 개벽설이 예로부터 있어왔는데 이 증산도 사상에 와서 이 개벽설이 그냥 개벽이 아니라 빚을 쫓자, 변화화자, 조화의 사상으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는 시간적으로 이미 성숙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틀 자체가 바뀌어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는 후천개벽은 선천과 후천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천우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우주를 지배해 왔던 어떤 원리와 가치는 바로 상극입니다. 상극은 문자적으로 이길상자, 이길극자, 서로 극한다, 제어한다, 대립한다, 경쟁하는 뜻이죠. 상극이 주는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창조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인류는 우주에 선천이라는 상극의 동안에 있어서 성장하며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것은 증산도의 진리 안경전 동사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도전을 보면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는 역사도 붕괴가 되고 정치 경제는 물러지고 자연도 새롭게 바뀌고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전은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음을 억누르고 양을 드높이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은 과거에 조선조 사회를 보게 되면 압니다. 어금존양의 문화를 형성했던 것이 선천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우주의 가을, 후천이 되면 생장을 매듭치고 성숙시키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선천은 어금존양의 시대라고 한다면 후천은 음과 양이 균형을 맞추는 정음정양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선천은 상극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후천은 상생의 세상이죠. 자, 나이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가을 우주는 새로운 질서는 상생입니다. 상생은 선천에 닫힌 우주에서 후천에 열린 우주로 넘어가는 천지 질서의 근본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생장염장과 방탕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가 운동하는 우주 창조의 근본 원인은 생장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유하라 하느니라. 생장염장은 우주가 만물을 창조하는 근본법도서 낳고 기르고 성숙시키고 휴식하는 4개의 리듬을 가지고 운행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생장염장은 생명의 율동상을 표현한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요, 생장염장이 우주 창조의 근본 원리라고 한다면은 뭔가 우주 창조가 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신도죠. 우주 만물은 방탕신도라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변화합니다. 생장염장이 창조성의 원리라고 한다면 방탕신도는 사물의 변화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방탕신도는 천지 변화의 큰 법도와 기강이니라. 봄기운은 만물을 내어놓는 것이고 여름기운은 만물을 호탕하게 길러내는 것이요 가을기운은 조화의 신이며 겨울기운은 근본의 토인이라. 내가 주지하는 천지 사기들 변화의 근본 기강은 기로 주장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방탄신도를 통해서 하늘이 걸어가는 천지 만물의 변화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주 일련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천계백과 우주 일련. 소왕절의 황극 병세서는 우주사의 시간표 작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우주의 자연시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몸체로 간주하고 그것을 수리철학으로 환원하여 우주 변화의 시간대를 객관화시킨 사상을 정립시켰습니다. 자, 잠시 저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강절은 원의 운세서를 제창을 했습니다. 원의 운세 1세는 30년이고 또 12세는 360년이고 30운은 1800년이고 또 12해는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이런 변하지 않는 틀 가지고 우주는 순환한다라고 하는 원의 운세를 제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학의 최소원 대성사는 12만 9600년을 기준으로 앞의 절반은 선천이고 다음 절반은 후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증산도 우주가는 인류가 천하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선천이라고 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후천이라 말합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도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 일련에 빗대어 우주 일련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도표가 바로 우주 일련 소강절의 원의 운세서를 기초로 무국대도가 세워지는 우주 원리를 하나의 도표로서 요약해 준 겁니다. 지구년이란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주기, 즉 1년을 말한다. 지구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질서가 무한적으로 반복되면서 만물이 생성한다. 이 지구년과 같은 이치로 대우주 천체권에는 낳고 기르고 거두고 쉬는 거대한 주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주 1년이라 한다. 우주 1년은 12만 9,600년 가운데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6만 4,800년을 선천이라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6만 4,800년을 후천이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 1년의 최종 결론은 후천개벽입니다. 자, 그런데요, 후천개벽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치 시공간의 질서가 뒤바뀌려고 한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몸살이 뒤바뀌죠. 즉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변국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지가 병들었던 것을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일으키느라.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병겁은 선천상극의 질서가 변하는 여러 형태의 모순과 인간들의 모든 악행, 신명들의 보복으로 그 원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괴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겁의 실체는 가을 기온을 타고 있는 신명들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천개벽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런 질서를 뒤바뀌는데 신도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신도로 여는 후천개벽입니다. 승산도의 진리체계는 이신사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밑바탕이 되는 우주변화의 입법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세계와 현실 세계의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사의
가운데, 그냥 가운데가 아니라 이와 사를 한 몸으로 연결시켜주는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도입니다. 입법 세계, 현실 세계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신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이 중간에서 매개여 입법이 인간의 현실에 구현되는 사건을 사라고 하는데요. 자, 도전해 보면은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됐느니라. 자, 여기에는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신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 되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신도의 손길로 태어나며 신도와의 끊임없는 교섭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신도는 천진삼계의 둘이 편지합니다. 따라서 천지개벽도 신도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니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자, 신도는 서신이 천도를 경하는 방법입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경유자가 최고신이라고 한다면 세계에 대한 최고신의 독특한 경영 방식이 바로 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산상계는 천지에 세판을 짜고 천지인삼계를 가득 메운 인간과 신명한 원한을 풀어 병든 천지를 건지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대에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천지개벽의 목적은 인간 농사에 있습니다. 인간 농사, 이것이 우주가 끊임없이 생장 염당으로 순환 변화하는 존재 이유다. 천지는 가을철에 인간 열매를 추수함으로써만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며 인간은 우주의 가을철에 결실 문명을 만나 천지의 열매가 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지 성공의 궁극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개벽 실제 상황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후천개벽은 어떻게 오는가? 또 타임 패러독스, 시간의 역설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저자는 짐바르도라는 사람은 시간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인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1시간이 10분 지난 것처럼 느끼는데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은 1초가 10분 된 것처럼 뜨겁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1초, 10분, 1시간 흐르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심리적인 그 감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간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그러면서 그는 E는 MC2라는 그런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지만 아인슈타인이 평생 화두로 잡은 것은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E는 MC2는 그런 관심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시간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죠. 자,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영어권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타임이래요.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 70억 개가 뜨고 많이, 돈이 30억 개, 섹스 10억 개. 근데 그 자주 사용하는 10개 그 단어를 보니까 타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어, 해, 그리고 데이, 날,
날이랍니다. 그만큼 사람은 시간을 떨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천체의 물리적 순환과 함께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나갑니다. 앞에서 원정근 박사님이 포태양생 세병사상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또 늙어가고 늙으면 병들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을 얘기해 준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우주연료입니다. 도전에 보면은 기밀부는 내 세상의 오늘을 이치를 밝혔으며 일부가 내일을 해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밀부 선생은 우주인류라는 거대한 캘린더 속에 숨겨지는 이치를 풀어놓았습니다. 자, 그는요, 이것은 증산도의 진리에 있는 책입니다. 책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시간이란 것은 1년 366일, 이것은 시간의 중거 표준을 보면 360일에 플러스 6일이 됐고요. 그리고 순임금의 여기 5와 4분의 1입니다. 이것도 불어날 윤자가 됐어요. 양으로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력은요, 한 달은 29.5일입니다. 그것을 12달 하면 354일이에요. 354일에서 360일 기준으로 볼 때 양력은 6일 정도가 플러스가 돼서 어금 전형에서 양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음력은 354일이기 때문에 모자라요. 에너지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양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선천의 역법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일부 선생의 그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저런 원력에서 김일부 선생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력을 375도를 360에서 왜 360이 되는가를 그 본체를 밝힌 것이 신무국 오한극에서 10과 5를 밝혀놓은 것입니다. 본체를 밝혀놨어요.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대역사에서 정력은 달력, 캘린더, 즉 시간의 문제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달력을 선포를 했습니다. 과거의 역학자들은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메커니즘, 하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있다고 한다면 김일부 선생은 왜 시간은 태음력과 태양력이 나뉘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왜 어금 전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화의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은 반드시 세수가 바뀌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선천은 공자의 영향으로 우리가 유학은 주나라 주공이 무왕이 세우고 주공이 만든 문물제도를 한 주나라의 문물 법도를 숭상하는데 역법만큼은 하나라의 인월세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에서 인월세수를 쓰고 있어요. 선천은 인월세를 쓰고 있는 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후천에는 묘월세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세상에서는 묘월로 세수를 삼으리라. 내가 천지를 뜯어 고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오직 역만은 한 사람이 밝혀놓았으니 그 역을 쓰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김일부 선생을, 김일부의 정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산도 우주관에서 말하는 시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적 변화라고 하는 인월세수에서 묘월세수로 바뀌기 때문에 초하의 시간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후천 선문명.
간방의 설리다. 종역팔계도를 보면은 간방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 간방은 우리 한민족이 예로부터 터전을 삼고 갔던 조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천 문명은 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육팔계도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육팔계도는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복귀팔계, 복귀팔계도는 권곤 중심, 문왕팔계도는 감리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정육팔계도는 간태 중심입니다. 자, 도전에 보면은 상씨름으로 종호간이니라. 이 말은 종호간 시여간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끝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상씨름으로 종호간이다. 주역 설계전에 보면은 간은 동북방을 가리키는 게다. 만물을 끝맺음을 이루는 것이요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까닭에 간방에서 하늘의 말씀, 바로 로고스, 조항의 권능이 완수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안경전 동도사님은 개벽 실제 생활에서 간도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핵이다, 중심자리다. 동방 조선 땅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종결되고 가을철 새 역사가 출발된다. 선천성자들의 모든 꿈과 소망이 한반도에서 성취된다. 이것이 간도서의 결론이다. 후천 선문명의 건설은 누구인가? 자, 우리는 선천에서는 진사 대천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금과 옥조죠.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얘기죠. 선천에서는 진사 대천명이 통일됐었는데 증산성제는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하고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천지성공의 그리고 후천개벽의 목적은 인간이 천지성공의 능동적 주체자이기 때문에 성사는 제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년과 지정보다 인존이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후천 교체의 막바지에 도달한 지금 천지는 인간이 성숙해어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 꽃 중에서 인간꽃이 제일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건 도전 8편 2장 6절에 나옵니다. 일꾼은 후천개벽의 의미를 찾아 실천하고 후천의 성경을 건설한 주체로서 인류를 후천으로 인도하는 역사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벽문화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개벽문화는 원환보다는 회원, 상극보다는 상생, 말썽 많았던 윤력보다는 정음정양의 정역재상이 이루어지는 조화와 조화의 지상성경을 겨냥합니다. 정산도 우주가는 극도로 분열됐던 숱한 사상과 문명의 하나로 열매로 진리로 통합된 조화성경의 문화가 이루는 원리와 가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천개벽의 눈으로 자연과 문명과 인간 문제를 통합적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의 꽃이 증산도 우주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과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 박사님께서 증산도 우주관을 발표하면서 아주 가장 재미있는 우주라는 말은 공간과 시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하사방이라는 공간적인 뜻을 가진 우와 그리고 고금왕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뜻을 가진 주 이것이 그 우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전개되면서 만물을 낳아 키워내는 생명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주를 자연관, 문명관, 인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선천의 우주에서 후천의 우주로 전환하는 총체적인 대개벽의 시간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선천상극의 폐단을 극복하여 새롭게 추구되는 상생의 도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증산도의 우주관은 이러한 후천 개벽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양재학 박사님은 증산도의 우주관에서 선천시대에서 극도로 분열된 숱한 종교, 사상, 문명이 하나의 열매로 통합되는 조화선경 원리와 그 과정이 극명하게 밝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양재학 박사님은 이러한 후천 개벽의 실상은 물론이고 문명과 역사와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